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아들에게 한강뷰 신축 아파트를 선물한 83세 이복래. 늦둥이 아들을 위해 교사 월급으로 40년을 버텨온 그녀에게 돌아온 건 며느리의 차가운 출입금지 통보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연락 없이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이 마련해준 집에서 쫓겨난 이복래.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뭔가 석연찮은 냄새를 맡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이복래가 한 남자를 데리고 아들 집 문을 열었을 때 저 남자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남자는 누구였고 며느리는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복래가 처음 사랑을 만난 건 46살 때였습니다. 교단에서 24년을 보내며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때 동료 교사로 부임한 남편을 만났죠. 늦은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48살에 얻은 아들 준영이 태어났을 때 이복래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늦둥이 아들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영이 10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밤 이복래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쏟으며 다짐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아빠 몫까지 해낼게. 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다. 홀어머니가 되어 키운 아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착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준영은 친구들과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죠. 이복래는 퇴직금까지 털어 아들의 사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보답이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준영의 회사가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성공하면서 준영은 젊은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는 대표가 되었죠.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모든 걸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이복래는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털어 한강뷰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 준 것이죠. 준영아, 새 출발하는 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새 식구와 행복하게 살거라.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복래는 자신의 인생이 성공작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사랑, 홀로 키워낸 아들, 그리고 아들의 성공까지. 이제 며느리까지 맞이하게 되니 정말 완벽한 마무리가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이복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마련해준 그 아름다운 한강뷰 아파트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며느리 장미영을 처음 만난 날 이복래는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도 적당히 크고 얼굴도 단정했죠. 무엇보다 말투가 공손하고 예의 바른 게 보기 좋았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장미영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깎듯이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준영이 엄마 미영이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라고 소개하자 이복래는 더욱 만족스러웠죠. 의료진 출신이라니 그야말로 든든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장미영의 눈빛이 너무 번들거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노리는 듯한 계산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웃을 때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게 신경 쓰였죠. 어머님께서 이 집을 마련해 주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장미영이 한강뷰 거실에서 감탄사를 연발할 때도 이복래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부러움과 욕심이 더 많이 섞인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한 건 혼인신고 문제였습니다. 이미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영아, 혼인신고는 언제 할 거니? 이복래가 물어보자 준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미영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요. 준비요? 무슨 준비?
뭔가 마음의 준비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이미 동거까지 시작한 마당에 무슨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미영이 준영에게 경제권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야,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통장도 함께 관리하는 게 어때? 가계부도 내가 써볼게. 간호사 출신이라 꼼꼼하거든. 카드도 가족 카드로 만들어서 같이 쓰자. 이복래가 가끔 찾아가면 장미영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준영이랑 저도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자주 오시는 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은 공손했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자주 오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죠. 이복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해준 집에서 출입을 제한당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되던 어느 날, 이복래는 마침내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연락 없이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을 꾸려가야 하니까요. 장미영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이복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마련해준 집에서 출입금지를 당하다니 이런 서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싶었죠. 미영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냥 어머님께서 자주 오시면 준영이가 스트레스 받아 해요. 회사 일도 바쁜데 가정까지 신경 쓰느라 힘들어 하거든요. 이복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아들 집에 가지 못하고 지내던 중 우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복래가 백화점 식품관에서 장미영을 목격한 거예요. 저게 미영이가 아닌가. 이복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장미영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옆에 있는 남자였습니다. 준영이 아니라 70대로 보이는 나이 든 남성과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뭐지? 저 남자는 누구야? 이복래는 급히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인파에 섞여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이복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장미영이었는데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며칠 뒤 이복래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영아, 미영이가 어디 갔니? 백화점에서 봤는데. 엄마, 미영이는 집에 있었어요. 백화점엔 안 갔다고 하는데요. 그럴 리가, 내가 분명히 봤는데. 엄마,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많잖아요.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 것 같아 이복래는 더욱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장미영이었거든요. 다음 날 이복래는 직접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지만 이번만은 예외였죠. 미영아, 어제 백화점에 갔었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요. 장미영은 태연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복래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정말,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머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하게 생긴 분이 계신가 봐요. 장미영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복래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장미영이었고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이복래는 답답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 노만식이었죠. 최근 동문회에서 만난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만식아,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할까? 이복래는 노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복래는 동네 조용한 찻집에서 노만식을 만났습니다. 72살이지만 여전히 건장한 체격의 정정한 모습이었어요. 전직 청와대 경호원 출신답게 남다른 품위가 느껴졌죠. 복래 누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노만식은 진심 어린 관심으로 물었습니다.
이복래는 그동안 쌓인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만씨가 사실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많아.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복래는 백화점에서 목격한 일부터 시작해서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출입금지 통보받은 일,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 경제권을 요구하는 일까지 모든 걸 말했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백화점에서 다른 남자와 팔짱 끼고 다니는 걸 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더라고. 노만식은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이름을 듣자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잠깐, 복래 누님,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미영이야. 왜? 키는 어느 정도 되고 생김새는 어떻습니까? 이복래는 며느리의 외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노만식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복래야 누님, 혹시 며느리 사진 있으세요? 이복래는 휴대폰에서 며느리 사진을 찾아 보여줬습니다. 노만식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맞다. 이 여자예요. 뭐가 맞다는 거야? 복래 누님, 제가 매주 가는 단골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고급 일식집인데 거기서 이 여자를 매번 봤습니다. 노만식의 말에 이복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레스토랑에서? 네, 거기서 외부 상담 간호사 알바라고 소개받았습니다. 나이든 고객들 상대로 건강 상담도 해주고 식사 상대도 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만식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간호사인 줄 알았죠. 그런데 매번 다른 70대 남성 고객들과 앉아서 술도 마시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더라고요. 보통 간호사 알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복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 여자가 하는 일이 좀 이상했어요. 고객들한테 너무 애교도 부리고 손도 잡아주고 영락없는 호스트바 직원 같았습니다. 호스트바라고? 아니, 정확히는 호스트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나이든 남성들 상대로 술 상대해주고 관심 받아주고 하는 일 말입니다. 이복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씨가 정말 확실해? 100%입니다. 제가 그 레스토랑에 벌써 몇 달째 다니는데 매주 보던 여자거든요. 특히 그 번들거리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노만식의 증언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계산적인 눈빛, 혼인신고 미루기, 경제권 요구, 그리고 백화점에서 목격한 의문의 남성까지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복래 누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들이 완전히 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복래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섰어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만씨가 나와 같이 가줄 수 있어? 아들 집에 말이야. 당연하죠. 제가 직접 확인시켜 줄게요. 이복래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정체를 밝혀내고 아들을 구해내야겠다고 말이에요. 이복래는 용돈을 핑계로 아들 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노만식과 함께 말이에요. 가는 길에 이복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만씨가 정말 확실한 거지. 복래 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몇 달 동안 본 여자인데 틀릴 리 없습니다. 노만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가 이복래에게는 든든했어요. 아들 집 앞에 도착하자 이복래는 평소처럼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지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었죠. 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장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준영 씨인가요? 이복래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나야. 어머니,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떡해. 장미영이 거실에서 나오다가 이복래 뒤에 서 있는 노만식을 보는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저 남자는. 장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복래는 그 반응만으로도 모든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미영아, 인사해. 우리 고등학교 동문 노만식 씨야. 노만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장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직 경호원다운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미영은 겨우 인사말을 꺼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복래는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영아,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아니에요.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장미영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노만식이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다. 노만식이 손뼉을 쳤습니다. 마치 갑자기 기억이 난 것처럼 말이에요. 강남에 있는 일식 레스토랑 사쿠라에서 봤지 않나요? 거기서 일하시잖아요. 장미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입술까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곳에서 일한 적 없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서 봤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나이 든 고객들 상대로 일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걸요. 노만식의 말에 이복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지난주에는 70대 되는 김 사장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봤어요. 손도 잡아주고 팔짱도 끼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장미영이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만식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증언을 쏟아냈어요. 그때 입고 있던 옷도 기억나요. 검은색 원피스에 빨간 가디건이었죠. 머리도 지금처럼 단발로 자르고 있었고요. 장미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노만식의 증언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정확했거든요. 복래 누님, 이 여자 맞아요. 제가 몇 달 동안 매주 보던 그 여자 말입니다. 이복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이렇게 자신과 아들을 속이고 있었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영아, 이게 다 사실이야? 장미영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모든 게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이복래는 마침내 며느리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줄 때가 온 거죠. 그때 마침 준영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신발이 있네. 엄마 왔어요? 준영이 거실로 들어오자 어색한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어머니와 낯선 남성, 그리고 얼굴이 창백한 장미영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얼굴이 왜 그래요? 이복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 진실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노만식이 나서서 준영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미영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이든 남성 고객들을 상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 매주 목요일마다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노만식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언을 들으면서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이게 정말이야?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미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해. 정말 그런 일을 했던 거야? 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제야 장미영이 고개를 들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준영 씨, 그게 아니라 정말 간호사 알바였어요. 건강 상담만 해준 거라고요. 건강 상담이 손잡아주고 팔짱 끼는 건가? 노만식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다른 남자들과 술 마시고 애교 부리는 게 간호사 일이야? 이복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아니 장미영, 넌 우리 집 귀한 아들을 속이고 들어온 여자구나. 이복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 털어서 집까지 마련해줬더니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장미영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복래는 단호했습니다. 오해라고? 증인까지 있는데 무슨 오해야? 내가 한 짓을 모르겠니? 준영은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계속 미뤘구나. 그래서 경제권을 달라고 했고,
준영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말 듣기 싫어서 혼인신고 미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선택이 나를 살렸네요. 장미영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죠. 준영 씨, 제발 준영 씨 없으면 저도 없어요. 장미영이 준영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이복래는 그 자리에서 현관문으로 가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방금 한 말 기억해. 준영이 없으면 너도 없다고 했지. 좋아, 이제 정말 없으니까 꺼져. 이복래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미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짐을 챙겨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복래는 마침내 아들을 구해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장미영이 집을 떠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서서히 상처를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다시 돈독해진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준영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복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어요. 준영아, 이제 지난 일이야. 앞으로 더 조심하면 되는 거지. 그 와중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준영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법조인 출신의 똑똑하고 신중한 여성이었죠.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사귈게요. 결혼도 천천히 생각해보고요. 준영의 말에 이복래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진짜 철이 든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한강뷰 아파트도 좋았지만 장미영과의 나쁜 기억들이 남아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옮기기로 한 거죠.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곳으로 이사 가요. 엄마 방도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준영은 어머니를 위한 공간을 따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복래는 아들의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새 아파트는 강남 중심가에 있는 고급 단지였습니다. 시설도 좋고 환경도 쾌적했죠. 이복래는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되던 날, 이복래는 깜짝 놀랄 일을 겪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복도에서 낯익은 얼굴을 본 거죠. 저게 설마. 이복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장미영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더 나이 든 노인이었죠. 이런 우연이 있나? 이복래는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넓은 서울에서 또 이웃이 되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쿵쾅거리는 소리,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 때로는 울음소리까지 들렸죠. 준영아, 위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엄마, 그냥 생활소음 아닐까요? 참으세요. 하지만 소음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시끄럽게 떠들어댔어요. 이복래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이럴 수가 있나? 매일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하다니. 참다 못한 이복래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기도 하고 직접 위층 집 문 앞까지 가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밤, 특히 심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닥에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 뒤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이건 좀 심하네. 이복래는 인터폰을 눌러 위층에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위층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전화를 받은 건 장미영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은 순간 이복래는 확신했어요. 아,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장미영도 이복래의 목소리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아는 척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이복래는 위층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장미영이 또 다른 노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 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시끄럽게 떠들어댄다는 것을 말이죠. 이복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또 이어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당할 생각이 없었어요. 며칠 더 지나자 위층 소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복래는 참다 못해 다시 한번 인터폰으로 항해 전화를 걸었어요. 위층분,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매일 밤 이러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정말 조심하겠어요. 장미영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복래는 항해 전화를 건 후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위층이 조용해진 덕분이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새벽 5시쯤 복도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어요. 이복래는 잠에서 깨어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구급차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죠. 무슨 일이지? 이복래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여러 이웃들이 나와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복래가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위층에서 응급 환자가 나왔대요. 나이 드신 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나 봐요. 이복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장미영과 함께 살던 그 노인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모습을 보니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이복래는 슬쩍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봤습니다. 천 밖으로 삐져나온 손을 보니 분명히 나이든 남성이었죠. 아, 저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때 위층에서 장미영이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장미영은 구급차가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복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장미영의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머님, 어머님이세요? 장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복래는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래, 나다. 어머님, 제발, 제발 다시 받아주세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장미영이 이복래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복래는 단호했어요. 뭐라고? 다시 받아달라고. 이복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아, 아니 장미영, 정신 차려. 넌 우리 가족을 배신한 여자야.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장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복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회라고? 내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었니? 이복래는 장미영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너는 절대로 다시 우리 문턱 밟지 못해. 그리고 다음번엔 노인이 아니라 천사 꼬셔서 하늘나라로 날아가라. 이복래의 말에 장미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며칠 후 이복래는 아들과 함께 그 아파트도 떠났습니다. 장미영과의 악연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였어요. 이번엔 아들이 사귀고 있는 법조인 출신 여자친구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평온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준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복래도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새집에서 첫날 밤, 이복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르는 법이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하고 새 식구는 발끝까지 조사해야 해. 그래야 이런 피바람을 안 보는 거야. 이복래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고 자신도 더 이상 속지 않을 지혜를 얻었죠. 긴 고생 끝에 마침내 평온한 노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